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로컬 푸드 어양점을 둘러싸고 맞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익산시를 상대로 계약 조항 무효 확인 등 행정 소송에 나섰고, 반대로 익산시는 조합을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수록 농민과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어 한쪽에서는 대화를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이원택 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로컬푸드 어양점을 둘러싸고 맞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익산시를 상대로 계약 조항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에 나섰고, 반대로 익산시는 조합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에서 행정소송 결심 공판이 진행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수록 농민이나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어양점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사용이 중단된 채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로컬푸드 어양점. 전주지법은 운영조합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은 계약조항 무효 확인과 위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위탁공모 제한 처분 취소 등이 하나로 묶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처분에서부터 처분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그 파생된 법적인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됐기 때문에 그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갔고, 익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합을 상대로 토지 가압류 신청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냈습니다. 지금 군산 지원에 이제 제가 인도소송을 했어요. 했는데 네. 아직 결론이 빨리 이제 그 법원에서 이걸 우리가 소송을 걸었으면 뭐 변론을 한다든지 뭔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뭐 재판 기일을 잡아서 나오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지금의 갈등 구도를 보면 3심까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수년이 소요되고 어양점 파행 운영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양점의 위탁 계약이 만료된 지 4개월이 훌쩍 넘어선 지금 판로를 잃은 농민들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콜이 거기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다른 데는 안 됐어요. 갖다 내도 안 사가더라고. 이게 거기 어양동 물건이 아니다 이거요. 똑같이 물건을 내는데도 소비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새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리한 소송전보다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보자는 겁니다. 익산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괜찮겠다. 좀 시끄럽더라도 여러 번 토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걸 수정 보완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좀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민선 9기, 익산시는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비단 이거 정상화를 넘어서 앞으로 로컬푸드를 익산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을 찾고자 합니다. 소송에 소송이 이어지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어양점 사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는 소송전의 종지부를 찍을 해법 마련이 민선 9기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상임위가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남석 의원의 발언을 놓고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농산유통과 업무 보고에서 조남석 의원은 행정에서 상황 노릇을 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어양점이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들은 어양점 비대위 측은 불법을 저질러온 조합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공무원만 문제 삼고 직무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은 외압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세계 시군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신산업 육성과 행정, 재정적 지원, 상생 공동펀드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를 담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으로 새만금을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북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김동구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용수를 갖춘 전북을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지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 프로젝트에 균형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송악동 일대 침수 방지 사업이 확대됩니다. 송악동은 집중호우 때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2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수 시뮬레이션을 다시 분석한 결과 하수도관 확장 교체만으로는 부족해 저류시설과 빗물 펌프장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전체 사업비를 65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2032년으로 늘어나 1, 2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내년 국가예산 반영과 현안 사업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익산유치와 익산역 복합개발, 피지컬 AI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농과 후계농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청년농은 244명, 후계농은 1,008명입니다. 이들 농가가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과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자동차와 철도 엔진 등을 만드는 벽진과 친환경 악취 저감 시설을 생산하는 올리미엔티, 수문 설비를 생산하는 해전산업 등 3개 업체입니다. 또 강소기업에는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조일금속공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은 3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선정된 업체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이원택 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북도청 앞 도내 시민단체들이 이원택 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새만금 도박장 저지군산 범시민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기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원택 도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의 실체가 결국 사행성 도박장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새만금 투자 유치 200조 안에 과연 카지노 유치가 들어갔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만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뱉은 발언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고 또 이 지사의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제한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주민의 삶을 치유하는 데 드는 복지와 치안, 치유 비용이 카지노가 가져올 세수 효과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과 사기,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안방에 합법적 대형 도박장을 열고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의 역사가 증명하듯 카지노가 들어선 지역에 남은 것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도박 중독, 가계 파탄, 고리대 금업, 범죄율 증가와 공동체 붕괴였다. 또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새만금이 희소성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국회의 전북특별법 개정 없이는 추진할 수 없어 더불어 민주당 도내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만금이 현재 대기업 투자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로에 있다며 사행산업 유치를 중단하고 생태회복과 아리백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카지노 유치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 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북은 9명입니다. 도내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7명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습니다.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대학의 파면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학 측의 중징계 결정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은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교원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산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 시설 학교 인조단지 선정 과정에서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결과와 관련해 교육단체들이 추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공노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전 교육감 재임 당시 50여 개 이상의 학교 운동장을 인조단지로 조성했는데 감사원이 4개 학교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만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와 교사들은 15일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 호텔 입구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서학대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한 사건도 수사 절차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서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진료실이 정상 운영되면서 일반 진료를 비롯해 물리치료 처방, 예방접종 예진, 검사 결과 상담, 재증명 발급 판정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 센트럴시티행 버스가 익산 어양공원 정류장을 경유하게 됩니다. 금호 익스프레스는 21일부터 어양공원 정류장을 경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어양공원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하루 6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경유는 하루 3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상반기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냈습니다. 군산시는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운영했고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등 4,2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7억 300만 원의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9억 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유도해냈습니다. 익산시가 민선국이 처음으로 백인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원광대 WM관에서 열린 백인 원탁회의에는 익산교육지원청과 교육공동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민선구기에서 추진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민선 8기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와 자기주도 학습 캠프 등이 발굴돼 시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공공건축센터를 설립해 건축사가 사업비와 기간, 발주 방식 등 사업 계획 전반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 발주 사업뿐 아니라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등까지 검토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소주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가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라벨을 부착한 차미슬 30만 병을 수도권 지역에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홍보 라벨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기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주 지역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1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9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상일고 야구부가 전국체전 전북 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야구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국대회 출전은 202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군산 상일고 야구부는 청룡기 대회에서 전주고와 같은 승수를 기록했지만 양교 간 맞대결 성적에서 2승 1패로 앞서 승자승 원칙에 따라 전북 대표 출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익산시가 6번째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를 진행한 결과 2,117명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진행됐고 수상자 45명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엄성용 씨가 출품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단위로 촬영된 상제마을 전경사진이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리역 기념사진첩과 청학문학동인회 관련 기록물 등도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은파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행복위는 은파 호수공원이 일방통행 구조여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대체 가능한 다른 부지와 우천시 대응 방안, 편의시설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질환별 진료 실적과 응급수술, 중환자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원광대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올해 11월부터 2029년 10월 말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위가 유지됩니다.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실적, 민관협력체계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비상임이사 3명을 27일까지 공모합니다. 공사에 따르면 조직 운영 경험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고 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새만금 사업 업무 이해 등의 자격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집합니다. 지원은 새만금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모현동은 16일 고현교회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밑반찬 나눔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현교회는 지난 3월부터 모현동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익산시 함라면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5대를 기탁했습니다. 보행보조차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